안녕하세요. 어려지는 유스TV 조은배 원장입니다. 남녀노소,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모공 고민을 가지고 피부과를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자분들의 경우 어린 시절 누구나 코 모공, 블랙헤드 때문에 거울을 보면서 피지를 짜본 기억이 많으실 것 같아요. 20대에 화장을 처음 시작하면서도 코와 볼의 모공이 유난히 거슬렸던 경험이 누구나 있으시죠? 오늘은 모공을 줄이는 대표적인 3가지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모공이 늘어나는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공이 늘어나는 원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피지 분비량의 증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피지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 모공이 헐거워지게 됩니다. 모공은 일종의 고무관 같은 통로의 역할을 하는데요. 피지 분비량이 지속적으로 많아지면서 모공 입구는 점점 헐거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피지 분비량은 왜 많아지는 걸까요?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는 원인은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피부 온도가 1도 올라가면 피지 분비량은 10%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고온의 환경은 피지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여름철에 피지 분비가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겨울철에 보통 난방 환경에 자주 노출되면서 과도한 온도 변화로 인해 피지 분비가 들쑥날쑥해지고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모공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서 모공 고민이 없어지는 건 아닌 거죠. 2번째 피지 분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생리 주기로 인한 호르몬 변화인데요. 여성의 경우 생리 전에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고 여드름이 종종 생기게 되죠. 생리가 시작되기 전에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가 되는데요. 이는 피지선을 자극해 피지 분비를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지 분비를 자극하는 것은 스트레스인데요. 이 또한 호르몬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코티솔은 피지 분비량을 자극하는 안드로겐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피지가 과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피부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대의 2차 성징을 거치면서 엄청난 호르몬의 변화를 겪게 되고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게 되는데요. 그 결과 폭발하는 피지로 인해 모공이 점점 헐거워지게 되어 청소년기부터 모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모공이 늘어나는 원인 2번째는 바로 노화로 인한 피부 탄력 저하인데요. 25살 이후부터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이 감소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로 피부 노화라고 부릅니다. 모공은요, 이렇게 피부 표면부터 진피층까지 길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피부 탄력이 좋을 때는 진피층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충분하여 모공을 힘있게 조여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공이 작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감소는 바로 피부 탄력 저하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 일종의 고무관에 해당하는 모공이 점점 느슨해지면서 입구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모공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피지 분비량을 줄이고 피부 탄력을 높이면 됩니다. 바로 이런 2가지 원인으로 모공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공 치료는 2가지를 다 치료해야만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공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이저 미세 박피술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미세 박피술이란 아주 미세하게 레이저를 조사하여 박피를 한 뒤 새로운 피부가 차오르게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락셀 레이저가 대표적인 미세 박피 레이저에 해당합니다. 피부는 상처를 입으면 이를 재생시키기 위해 콜라겐의 생성을 일으켜서 회복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운드 힐링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레이저 미세 박피술의 경우 피부 표피에 미세한 손상을 준 다음에 자체적인 운드 힐링 프로세스를 통해 피부를 재생시켜 넓은 모공으로 인한 피부 요철을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프락셀 레이저의 경우 레이저빔을 조사하여 아주 미세하게 구멍을 만들어 표피에 상처를 내는 방식이다 보니 시술 후 모기장같이 격자 모양의 미세한 딱지가 형성되어 일주일 정도 다운타임이 있으면서 동시에 통증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프락셀 레이저 이외에 니들 RF, MLA
X-ray 레이저, 플라즈마 레이저 등 다양한 방식의 레이저가 모공 치료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방식들 모두 피부 표피에 자극을 주어 피부를 재생시키는 방식의 레이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공이 줄어드는 방법 두 번째로는 스킨 부스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스킨 부스터는 피부 진피층에 영양분을 침투시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으로 리쥬란, 연어주사, 주베룩 등의 스킨 부스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공에 효과적인 스킨 부스터는 바로 주베룩입니다. 모공이 축소되려면 피지 분비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피부 탄력이 증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주베룩의 경우 이 두 가지가 모두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베룩의 주성분은 HA라고 하는 히알루로닉 액시드와 PLA라고 하는 폴리락틱 액시드인데요. HA는 물광주사의 주성분으로 강력한 보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PLA는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는 물질입니다. HA를 통한 수분 공급을 통해 과도한 피지 분비를 억제하여 모공이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PLA가 진피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이미 노화로 늘어난 모공을 조이고 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공을 줄이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고주파 레이저와 스킨 보톡스를 병합한 방법입니다. 고주파 레이저는 피부 진피층을 극초단파 열에너지로 자극을 하여 진피층의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여 피부 탄력을 증가시켜 그 결과 늘어난 모공을 조이는 원리인데요. 특히 프락셀 레이저와 같이 피부를 깎아내는 시술이 아니라 모공을 조이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 표피를 자극하지 않아 다운타임이 전혀 없으며 동시에 통증도 거의 없는 레이저입니다. 또한 모공 개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피부 탄력 개선 및 리프팅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고주파 장비로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요. 써마지가 대표적이고 튠, 아토스, 코레지 등도 고주파 레이저 장비에 해당합니다. 단 기기별로 모공 목적이냐, 리프팅 목적이냐, 비만 치료 목적이냐에 따라 포커스로 하는 게 차이가 있으며 통증 정도도 다 다릅니다. 고주파 레이저로 모공을 개선시키는 방식은 진피층에서 콜라겐이 생성되어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첫 시술 후 즉각적인 모공의 변화를 느끼진 못하는데요. 따라서 보다 효과를 빨리 얻고 싶다면 앞에서 설명드린 스킨 부스터 혹은 스킨 보톡스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더모톡신이라고 불리는 스킨 보톡스는 보톡스를 묽게 희석하여 피부 표면에 주입을 하는 시술인데요. 우선은 이마와 눈가 잔주름을 펴는 기능이 있으며 또 다른 효과는 모공을 축소하고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더 나아가 성인 여드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더모톡신 역시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 두 가지를 모두 개선하는데요. 더모톡신을 피부층에 얕게 주사를 하는 경우 피지 분비량이 감소되고 피부 진피층의 탄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 결과 모공이 조여드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엠보싱과 같은 다운타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모공을 줄이는 목적으로 스킨 보톡스를 하는 경우 나비존과 코 그리고 미간 부분에 섬세하게 시술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스킨 보톡스도 피부층에서 확산을 통해 근육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가나 눈가를 시술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고 시술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공을 줄이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공을 아주 없애기는 불가능하지만 늘어난 모공을 줄여서 개선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마다 피부 타입도 다르고 모공의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피부 진단을 통해 본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